작품을 혹은 캐릭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취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작품 취재 시 참고하기 좋을 4가지 순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전 준비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검색 혹은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은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취재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 혹은 테마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만나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뻔한 질문이나 하다가는 작품에도 도움이 안 되고 캐릭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서 어떻게든 되겠지, 수다 떨다 보면 어떻게든 나오겠지 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는 절대 좋은 취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번은 당연히 인터뷰의 섭외가 되겠죠. 내가 잡아둔 테마를 잘 설명해줄 인터뷰를 섭외를 해야 하는데, 사실 좋은 인터뷰를 구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것에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이어야 취재가 잘 이루어지는 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변가이거나 뭔가 그 사람만의 독자적 표현이 가능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런 모든 이상적인 상황을 맞춰가면서 취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에게 오늘 진행할 취재에 대한 테마를 정말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테마를 친절히 설명을 하되 질문지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지를 미리 받아본 인터뷰인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답변들을 구상을 해둘 테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뻔한,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답변만 듣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째, 인터뷰 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소나 시간이나 인터뷰 목적, 질문의 내용 등등을 정리를 해서 취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끌어 갈지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겠죠. 인터뷰의 목적과 질문 내용이 정해졌으면은 약속 장소를 잡고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과 장소를 내 기준이 아니라 인터뷰를 해주는 이분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 장소를 잡을 때 몇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인터뷰이에게 익숙한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작 탐정은 개뿔이라고 하는 작품 연재를 할 때 제가 추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네이버 카페 RS 추리 동호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추리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 주인장분에게 메일을 써서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때마침 그 카페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리 정모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놀이공원에서 추리 문제를 내고 서로 팀을 짜서 맞춰가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놀이에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해 나가는 거나 이런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따로 뭐 질문지 뭐 이런 걸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분들이 노는 상황에 끼어들어서 합류를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혹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를 잘 찾아서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원물을 기획을 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분을 조금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설정인데, 그 피해자분을 학교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을 법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그거는 너무 무례한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무례한 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취재가 진행되지를 않겠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적진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뭐 친구 한두 명을 끌고 가서 취재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뭔가 통제를 해준다든지,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것을 뭐 문 밖에 걸어둔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좀 신뢰감을 주는 장소를 잡기 위해서 막 휘황찬란한 스튜디오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이 긴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인터뷰어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 신경 쓰면 좋을 부분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굳이 취재에서만 이게 해당될까 싶지만은, 이 작가라고 하는 종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사회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상황에 맞는 톤과 매너를 장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모나 의상,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 내가 취재를 요청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굳이 자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는 사람인데 내가 막 옷도 막 추리닝 입고 어떤 옷이 됐건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말투도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냥 내가 뭐 친구 대하듯이 편하게 막 경박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인터뷰를 해주는 인터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경험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해주지 않겠죠. 특히나 취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육체 언어인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크게 끄덕끄덕 해준다거나 어쨌든 그 사람의 모든 말에 리액션,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을 본다거나 막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거나 저기 막 먼 산을 보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눈을 본다거나, 눈을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그 사람의 뭐 미간 혹은 뭐 입, 하다못해 손, 그 사람의 말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육체 언어로. 다리 떨고 시선 피하고 하품하고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나 서면 인터뷰는 이런 비언어적인 육체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전화 서면 인터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녹화나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취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답변하는 미묘한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반드시 다시 들으면서 혹은 녹화해 본 것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녹화 환경 혹은 녹음 환경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 취재를 해보는 분이라면 반드시 집에서 몇 번 정도는 내가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러두고 카메라 앞에서 질문하는 톤이나 손짓이나 리액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적극적인 경청 자세인데, 내가 한 질문을 충분히 답변이 된 것인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은지, 이런 것들 고려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또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고 이게 조회수가 좀 더 나오면 취재 영상은 다시 한번 더 질문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의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오늘은 내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재, 이 순서와 방식 4단계를 간단히 한번 짚어봤고요.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도 그 작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의 성격이 똑같다거나 어떻게 구분을 시켜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심리학 공부도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든 부모님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일상 취재해보는 거, 이게 좋은 연습이 되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이런 습관 하나 정도는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